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전국조 시즌4 진행 임승진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복귀의 복귀왕 박소장, 또 조교왕 원정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항상 왕들 사이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저는 임승진이 항상 행복합니다. 복귀왕 조교왕 박소장과 원정일이의 맹활약을 이번 주에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행사가 거의 이제 지나갔어요. 네.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뭐 석가탄신일, 대통령 선거, 또 대통령 선거까지 싹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경마에 매진하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경마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코리안 더비, 이 가장 큰 대상 경주를 할 수 있는 뭐 그랑프리 다음에 라고 할 수 있는 대상 경주가 열립니다. 3세마 자, 부산 서울 오픈 경주로 해서 코리안 더비가 펼쳐지고 자,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 있는 뭐 외국인 기수 4명 포함해서 또 하마인식이 유엔명이 조선권이가 지금 서울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금요경마 때는 그런 기수들이 기승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5월 12일 금요경마 정복조 시즌4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는 공지 말씀을 드려야죠. 우리 박 소장이 38 광땡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3경주와 8경주 승부를 준비했고, 원정일 위원은 4경주와 7경주, 그리고 임승진이는 5경주와 9경주 승부를 준비했다는 점 공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5월 10일 금요경마 1경주부터요 10경주까지 지금 바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6등급의 11마리 안말경주입니다. 3세 이상 경주. 자, 원정일이의 시각 먼저 듣겠습니다. 네. 자, 안말 경주기 때문에 앞에 가는 놈들이 대다수 뭐 출전을 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저는 따라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 7번마 전사의 후에, 자, 요 마필은요 2주 만에 출전을 하는 마필이에요. 2주 만에 출전을 하는 마필 치고는 조교 강도가 굉장히 좋았고요.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최은경 기수 안장으로 2착을 잡아낸 마필입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뭐 워낙에 좋지 않았습니다. 최은경 기수가 좀 여자 기수를 뭐 폄하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내 외측으로 기대는 그런 악벽들을 좀 잡아내지 못하면서 외곽으로 좀 사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 조교에서도 자, 상위가 마필입니다. 한라의 돌풍이라는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야, 월요일 날은 앞서는 걸음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뭐 데뷔전에 2차 입상은 우연이 아니다. 7번마 전세 후에 뭐 안장까지 교체됐고 빠르게 2주 만에 출전하는 만큼의 메리트 7번마 전세 후에 추천드립니다. 박소장. 아무래도 이제 7번, 3번 두 마리가 먼저 관심을 모을 마필로 평가가 되는데요. 저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5번마 금빛 공주를 이제부터는 좀 관심권으로 넣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직전 경주까지만 하더라도 순발력에 비해서 지구력이 많이 부족한 모습이 역력했기 때문에 무슨 발발이 마필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조교를 하나, 소속조 조교보 그리고 또 송교윤 기수가 번갈아 가면서 상당히 공을 좀 들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대충 한 5착이라도 오거나 타임이라도 좀 많이 단축을 시켜내면 다음번쯤에는 좀 편성을 봐주마 이렇게 생각하고 지켜봤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말이 많이 좋아졌고 이 스타트도 상당히 좀 빨라졌고, 무엇보다 이 채찍까지 또 일찍 놓쳐버리면서 직선줄에서는 채찍 없이 몰고 오는 가운데서도 이 기본 타임을 잘 끊어냈기 때문에 이번 경주처럼 안말 한정 경주로 펼쳐지는 속에서는 뭐 전체 주력이나 어떤 타임 내는 거 다 떠나서 3번, 7번 사이에서 먼저 튀어나가지고 선행을 잡아버리면 그대로 버티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처음으로 막권용 가져가면서 조금 더 세게 주력 막권까지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5번마 금빛 공주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7번마 전사의회 데뷔전 때 체중을 무려 한 20 몇 킬로를 빼고 나와서 이제 바로 입상까지 해내는 세력을 보였던 말, 원정일이의 연속 출전 다시 한번 또 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5번 금빛 공주 이번에는 차시대 안장의
경주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다. 특히 5번 금빛공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막판에 채채까지 놓쳐버렸습니다. 편성도 셌고. 그러면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또 채시대로 빡빡한 놈으로 태워서 쇼부 상황에 나와 있다는 걸 우리 박 소장이 포인트를 짚어줬고, 나머지 말 중에 이제 3번 막 퀸미디어는 지난번에 보니까 최적으로 레이스를 풀었습니다. 선두권 4마리가 횡렬로 이렇게 경합이 되면서 그 뒷선에 아주 그림 같은 전개가 펼쳐지면서 2등까지 했는데 직전 대비 부담 중량도 늘어버리고 그래서 이 말은 전개 운이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6번 러닝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행검사 모습은 뭐 똥말은 아니다, 역할은 하겠다, 밥값은 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만큼 데뷔전 때 떼어줄지는 좀 의문시 되는 말, 또 혈통적으로도 다이스탠스 자마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기대치가 떨어지는 말이 아닌가 싶고요. 차라리 저는 저 외곽에 있는 9번마 스타골드가 작년 11월 이후에 공백을 갖고 나와서 지금 2월, 3월, 4월 실전을 통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교 강도뿐만 아니고 모든 면에서 완성도가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또 최은경이의 감량까지 지금 얹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 복병으로는 차라리 9번마 스타골드가 되지 않을까 추천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고요. 1200입니다. 6등급 경주인데 여기가 3세 이하 편성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그 국산 4군의 1400 레이스가 하나 깨졌습니다. 부산 경마 때. 그래서 원래 2경주 3세 이하 1200이 하나였는데 다음 3경주하고 분할을 시켰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원정인의 포인트 먼저 듣겠습니다. 네, 19점 하방 1번마 오픈 더 스카이. 자, 26주라는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조교 때 이제 제라진 4등급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요. 야, 뭐 잡고 앞서 갑니다. 이게 뭐 지금 6등급 마필로 알고 있는데 4등급 제라진. 그래도 뭐 이름만 들어도 뭐 짱짱한 마필 아닙니까? 그 마필을 뭐 잡고서는 일단은 앞서가는 모습. 강하게 밀면서도 앞서가는 모습. 일단은 26주의 공백은 전혀 문제가 없다. 조교 때 당시 어떤 모습을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뭐 주행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종일관 여유 있는 모습, 선행이 아닌 따라가는 모습 속에서 예스킨 같은 요런 마필들 충분하게 뭐 경쟁력 보였기 때문에 자, 1번마 오픈 더 스카이가 26주의 공백 의심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소영. 자, 4번마 슈퍼 스틸 보겠습니다. 1번은 그 지난번에 선행을 못 가서 좀 아쉬웠다면 요번에 이제 그 게이트 차이로 선행을 그 당시에 못 간 건데 요번엔 1번이니까 선행 가능성이 상당히 가까워졌고, 반대로 7번 비바 빅토리는 또 게이트 차이로 지난번에는 안쪽을 사수할 수 있었는데 게이트가 또 바깥으로 밀렸기 때문에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둘 중에 한 마리는 이제 선입으로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4번마 슈퍼스틸이 데뷔전 뛴 거 자체로 그렇게 뭐 대단하다, 요번에는 꼭 봐야 되겠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상대 마필들과의 그 유불리를 조금 더 비교해 봤을 때는 요게 이제 지난번에는 사실 또 구절이 썩 좋지 않아서 훈련 강도도 세게는 하질 못했어요. 요번에는 7마리 뛰는데 2마리 튀어나갈 거고 진경기 수가 한번 타 봤고 훈련 강도도 제법 올렸습니다. 세 번째 정도 따라가서 한 마리 지치는 상황에서 이빨 조진다면은 충분히 2등을 따낼 수 있는 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4번 슈퍼스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양쪽에서 뭐 정확하게 내용과 더불어서 분석에 대한 결과물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당일날 이게 배당판 딱 뚫리면은 1로코 47 뚫릴 것 같아요. 1로코 47 이렇게 뚫리는데, 뭐 1번마 오픈 더 스카이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정확하게 언급했던 뭐 공백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모습. 떡대도 큰 데다가 뭐 부드러운 데다가 발 쓰는 거, 자세, 주폭, 스피드 아주 만땅이더라고요. 역시 19조 말답게 뭐 19조는 이제 마방 회전 차원에서 말들을 이제 바깥으로 빼고 막 이런 워낙에 말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외부 향을 가는 거지 어디 뭐 안 좋아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1번마 오픈 더 스카이 역시도 작년 11월 달에 뛰고 오랜만에 나왔지만 그런 차원에서 회전 차원에서 오랜만에 나온 거지 전혀 문제는 없다라는 내용. 그리고 아까 4번 슈퍼스틸 우리 박 소장이 정확하게 좀 짚어줬습니다. 자, 구절 건 쪽이 좀 안 좋아서 데뷔전 때는 조교 강도가 굉장히 약했죠. 준비도 몸도 마음도 뭐 아니었다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정상 주기에 조교까지도 좀 하고 나온다는 점에 대해서 역시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줄 수 있는 말. 그래서 1놓고 4-7이라면은 뭐 양쪽의 의견까지 감안해서 1-3학권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고요. 1200입니다. 6등급 3세 이하만 8마리인데 아까 이경주 때 말씀을 드렸죠. 원래 여기가 레이스가 하나였는데 분할이 됐다는 점, 단촐하게 8마리 출전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삼경주가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금요조마 방송 준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일단 원정의 포인트 간단하게 듣습니다. 네. 데뷔전의 입상, 저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8번마, BK보스라는 마필. 자, 이번 편성 자체가, 그렇게 세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세 보이지 않고, 앞선을 가는 마필들이 안쪽에 1번, 2번 정도가 있겠습니다만, 외곽에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순발력도 있고요. 거리가 1200m다 보니까, 데뷔전에서 1300m를 소화한 마필이기 때문에 1200m 따라가도 되고 외곽에서 빠르게 덮어 올라올 수도 있고 전개적인 불리함이 없고 출전 두수 8마리다 보니까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8번마 BK보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8번 BK보스입니다. 스트리트 보스 잠하고 포임하고 정말 혈통적인 기대치와 더불어서 큰 발전 가능성까지 갖고 있는 말 8번마 BK보스를 저 역시도 추천드리겠고 자, 이번 삼경주를 방송 준비인으로 준비한 우리 박 소장의 시각은 뭔지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두 분 의견에 간단하게 첨언을 한다면은 저 개인적으로 8번 BK보스라는 마필은 인류마의 자질을 갖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데뷔전 1300에서 2차가 바로 왔으니까 혹은 또 선행마를 끝까지 물고 늘어진 다음에 그 선행마를 죽여놓고 마지막까지 또 살아남았다. 내용도 좋았으니까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마필의 기본 주행 자체가 그리고 기본 엔진 자체가 아직 한 번을 뛰어봤을 뿐이지만은 인류마의 자질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정복주 방송 같이 하시면서 BK보스가 걸어나갈 이 행보를 같이 확인해 나가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할까지도 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대가리 마필이고 외곽에서 가속을 살려서 그냥 선행을 나가버려도 아주 넉넉하게 마신차를 벌리면서 이길 수 있을 것이고 따라가서도 우승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골이죠. 8번마 BK보스가 단승 시간 1.4배 정도로 3배 정도로 저는 마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마하카이저린처럼 그 1번 게이트를 믿고 순발력으로 쇼부 봐야 되는 마필은 사실 목숨이 지가 얼마나 잘 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게 아니라 요 BK보스가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BK보스가 그냥 죽일 생각 해버리면은 아주 쉽게 깨우락지가 될 수 있는 마필이 1번만 마하카이저린이에요. 그래서 1번 입장에서는 이 8번을 만난 게 굉장히 불운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8번이 1번을 좀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직선주로 마지막 구간에 가서 살짝 넘어간다면은 1번을 데리고 들 수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4코너 전후로 해서 일찍 1번을 넘어가 버리면 1번 혼자 버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직전 경주 때 2차갈 막판까지 버티지 못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8번, 1번은 맥시멈 쌍승식으로 본전 정도만 생각하는 막권이고 요 깜빡이를 깰 수 있는 어부지리성이지만 충분히 전개가 잘 떨어지는 그런 후창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놈으로 한번 꿀배당 원트를 때려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이 문제겠는데 환수 살펴가면서 8번 쌍대가리의 원트 꿀배당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8번마 BK보스는 박 소장 역시 강대가리로 인정을 하면서 1번마 마하카이저린이 형성하는 깜빡이는 BK보스가 마하카이저린을 궁휼히 여겨. 궁휼히. 네? 옛날에 세종대왕이 맞아. 그랬잖아요. 백성을 궁휼히 여겨 글자를 만들어니. 예. 아무튼 BK보스가 1번마 마하카이저린을 궁휼히 여긴다면 선행을 쉽게 보내줄 것이고 궁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잡혀버리는 그림, 가다 죽는 그림이다. 다른 쪽에 포인트를 좀 뒀습니다. 저 역시도
국률이 여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문중원 기수도 뭐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뭐 지똥구멍이 뺄 건데 뭐 너무 똥구녕까지 생각하겠습니까? 자, 아무튼 우리 박 소장이 준비했습니다. 강대가리에 붙여서 한구라 있다 이겁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정주입니다. 1300에 6등급 3세 이상 막 이란 말인데요. 여기는 또 우리 조교왕 원정일이가 준비한 자, 부산전마 금요전마 첫 승부이자 방송 준메인 승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 일단 박 소장의 포인트는 뭔지 간단하게 듣습니다. 네. 3마 샤프벨이 이 편성 때문에 조금은 현재 완성되어 있는 전력보다는 좀 많이 팔리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봤습니다. 사실적으로 직전 경주까지 인기도에 거의 걸쳐져 있지 않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하지만 직전 경주 때 보여준 그 1300m에서의 가능성이 확실히 또 잘 뛰는 마필들 속에서 그 틈바운드 속에서 착순을 갖다 대면서도 가능성을 계속 더 끌어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편성까지 이렇게 된 마당에야 뭐 굳이 약하게 볼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 인기도 자체도 지금 한 3, 4위권으로 팔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아주 낮은 뭐 20원, 30원에 끼는 그런 후창용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만 괜찮다면 저는 요번 경주부터 3번마 샤프벨을 막권용으로 고려할 생각입니다. 임승진이는 27조 말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6번마 청춘대로인데요. 작년 2월이었습니다.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1년간의 외부 휴양을 하고 1월 달에 출전했습니다. 근데 또 3개월 만에 지난번에 나왔죠. 계속해서 공백을 갖고 나왔던 게 이번 청춘대로인데요. 자, 이번에는 정상 주기입니다. 특히나 지난번에는 주로 조교를 거의 못하고 수영 조교로만 컨디션을 맞춰 왔는데 이번에는 뭐 수영 조교뿐만 아니고 뭐 주로 조교까지도 시원하게 좀 제대로 모처럼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하고 나오는 상황. 6번 청춘대로의 잠재력에 임승진이는 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사경주를 방송 준메인 정복조 준메인으로 준비한 원정일의 포인트는 뭔지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자면 배당을 노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양쪽 위원님들께서 이 현장에서 좀 세게 팔려줄 수 있는 4번마 굿모닝을 좀 언급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아마 4번마 굿모닝을 놓고 혹은 3번마 샤프벨을 놓고 여러 구멍이 좀 뚫려 있는 상당한 혼전 구도로 판단을 합니다. 자, 4번마 굿모닝은요, 저는 놓고 가는 마필이 아니다.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3번마 샤프벨 역시 뭐 추천은 해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 늦게 올라오는 마필, 앞선이 와장창 무너지지 않는 한 올라올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는 놈들은 놓고 때릴 값어치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자, 승부경주입니다. 승부경주에 원정일이 딱 2마리를 노리고 있어요. 이 2마리의 조교 변화를 저는 확실하게 봤고요. 그 조교 변화가 옴과 동시에 안장까지 싹 교체를 하고 출전을 합니다. 정확한 안장 교체라고 저는 봐요. 자, 한 놈은 선입권까지도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 한 놈은 아예 그냥 선행까지 때리고 나갈 수 있는 경주 전개, 경주 편성을 만났다라고 봐요. 자, 앞선에서 뛸 수 있는 2마리의 마필. 배당 자체 4번마 굿모닝이 빠졌을 때는요. 충분히 오전장에 상황 날 수 있는 경주고 굿모닝이 들어온다라고 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배당을 공략을 합니다. 자, 충만 없는 편성이라고 판단한 이번 경주 배당을 노리고 첫 번째 A급 준메인 승부처 붙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굿모닝을 세게 보지 않는다. 더 센 놈 있다. 조교 때 걸렸다. 등짝에 대한 전격 교체까지 하면서 마방의 승부지 또한 이빠이다. 근데 아까 제가 6번 청춘대로를 말씀드렸는데 청춘대로도 사또시에서 송경리를 바뀌었습니다. 예? 제 책 보셨잖아요. 자, 아닙니까? 아무튼 바뀌었다고요. 예. 거기까지 정리해드리고. 네. 자, 아무튼 이번 사경주는 우리 원정일이가 준비한 금요일조마 방송 준메인입니다. 자신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셔서 깔끔한 한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입니다. 1600의 6등급 경주고요. 11마리가 출전하는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금요일 방송 메인입니다. 준 메인도 아니고 메인입니다. 여기서 임승진이가 또 시원하게 항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게시판을 통해서 핵미사일 승부라고 좀 광고 좀 했습니다. 거품 좀 물었습니다. 핵미사일 승부가 1탄, 2탄, 3탄, 4탄까지도 지금 연 4주째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 오경주에서 핵미사일 그 5호짜리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런 느낌으로 방송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놓고 가는 말은 여기서 오픈을 합니다. 바로 10번마 스톤 블레이드라는 19조 망아지인데요. 데뷔전 때 3착을 했죠. 근데 1300을 뛰었습니다. 다른 말대로 웬만하면 1000m부터 이렇게 뛰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먼 놈의 자신감인지 데뷔전을 1300을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뛰었던 애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대가리 쳤던 프라임 레이스도 33조 센 말인데다가 2등 했던 BK 보스를 아까 우리 박 소장이 극찬을 했습니다. 무지하게 뛰어줄 말이다. 너무 센 놈들을 만났던 게 얘 페인이었지 얘가 절대로 능력이 없어서 깨진 것이 아니라는 점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가 1600이긴 합니다만은 말값 1억 6,500만 원짜리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줄 것 같아요. 말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0번마 스톤블레이드는 강대가리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 이거를 뭐 넣고 친다는 게 승부의 포인트는 아니겠죠. 당일날 가면은 뭐 거의 대가리급으로 팔릴 말이고 뭐 개나 고동이나 뭐 입마필 넣고 막권을 사고 또 추천을 할 겁니다. 승부의 포인트는 다른 데 있는데요. 10번에 붙여서 개 팔리고 없을 말, 너나 사세요로 완전히 자를 말 한두 마리 정도 눈에 띄고 있고, 직전 경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말이 있네요. 그 혈통상으로 말이 좀 늦게 터질 말이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3착만 하면 올라가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마방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 아직 힘이 덜 찼는데 올라가 버리면 5군에서 좀 헤맬 것 같으니까 그 타이밍을 고민을 하고 있다.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승부를 아예 포기해버렸단 말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이 이제 조집니다. 10번마 스톤블레이드라는 대가리 말에 붙여서 제대로 조지려고 준비했고 칼까지 갈아놨습니다. 모든 조건이 저는 이건 항구라다 느낌이 딱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경주 10번마 스톤블레이드를 방송에서부터 강조하면서 스톤블레이드에 때려 붙일 가꾸시말 그쪽으로 한 방 강하게 때리는 것이 바로 방송 메인의 포인트입니다. 메인이라는 타이틀에 어울릴 만큼의 적중과 항구라 해낼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면 손해 날 일 없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육경주고요 1000m입니다. 5등급의 11마리입니다. 박 소장 먼저 듣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캐세라세라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스급전이지만은 딱히 또 이렇게 겁먹어야 될 만한 마필은 없는 것 같습니다. 1번마 블랙테일이 이제 인기 1위를 마크할 예정인데 뚜껑 열어봐야 저는 답이 나온다고 봐요. 지금 현재의 액면만 놓고 봤을 때는 기록 조금 앞서는 가지고 그걸로 1번마 블랙텐이 왕대가리고 2번이 도전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속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최상현 기수가 주행심사 때 데뷔전 때 모두 블랙텐 타봤고 또 조교까지 하다가 지금 캐세라 말 이름이 어렵지가 않은데 캐세라세라에다가 이제 올라타게 됐는데 상대를 알고 타는 것만큼 정말 그 좋은 승부가 없습니다. 최상현 기수의 한번 매사기 있는 그런 말머리 또 날카로운 스포츠 타임을 한번 기대하면서 2번마 캐세라세라를 저는 더 응원을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소장이 영어를 잘해서 그래요. 이 영어 이 원어민 발음을 막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한국 정서에 좀 안 맞는, 한국 정서하고 좀 맞추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 방송인데 한국 방송인데 이 말 이름 나오면은 그냥 꼬인 거예요, 그냥. 말 이름 나오면 우리 박 소장은 이 원어민 쪽의 발음을 막 하려고 좀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그게 좀 매치가 안 되니까 말이 꼬이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 그냥
캐스라스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왜 얼굴 뻘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 긴장해.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조명 때문에 지금 뜨거워서. 더워요. 예.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원정. 네. 일단은 뭐 현장 가면 1번, 2번이 아마 배당이 얼마나 나올까요? 뭐 2점대까지도 뭐 뚫려서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승급 전에 2마리 5등급의 뭐 1000m 편성, 뭐 게이트 조건 뭐 팔릴만 합니다. 팔릴만 한데요. 저는 6번 마 피스베리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마필은요. 뭐 걸음 다 나왔잖아요. 저 5세고 28전 뛰고 아직도 우승이 없고 걸음은 다 나왔는데 야 요게 직전 경주에 진겸이가 야 8번 달고 꾹 잡고 따라가요. 편성 자체가 일단은 뭐 1번, 2번이 앞선에 가는 거는 뭐 저도 인정을 하고 인기마로서 뭐 충분히 역할을 해줄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6번마 피스베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1번과 2번의 경합이에요. 경합. 이 블랙텐이라는 마필도 그렇고 캐세라세라도 그렇고 따라가서도 걸음을 보였는데 중요한 거는 이 진겸 기수의 경험 부족, 최성현 기수의 1번마 블랙텐에 이기려고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이 좀 조합이 된다라면 분명히 이번 경주는 노림수 마필이 가능성을 배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6번 피스베리의 막판 한 발 기대해 보겠습니다. 피스베리. 이거 좀 배당이 있을 말입니다. 네, 그렇죠. 변수 쪽에 원정일이가 이제 포인트를 맞춰줬고, 뭐 임승진이 역시도 여기서 한 마리 고른다면 당연히 아까 우리 박 소장이 언급했던 이번 캐세라세라 고릅니다.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경주마로서의 자질이라든가 잠재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1번 블랙팀보다 앞서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또 결정적으로는 수요일날 마무리 때 최상현이가 1번하고 2번을 같이 조교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최상현이의 선택은 2번 막 캐세라세라였습니다. 최상현이도 뭐 생각이 있는 애 아니겠습니까? 지가 2마리 조교해놓고 더 좋은 말을 타지 저 나쁜 말을 타지 않는 건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2번 캐세라세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600의 혼합사 등급에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금물경마 방송 메인입니다. 럭키 세븐인데요. 7경주. 행운의 7경주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원정일이가 준비한 7경주 메인의 그 이유 지금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걸렸다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자, 1600m 혼합 4등급 편성인데요. 아마 현장 가면 7번 맛 보너스 2라는 마필이 뭐 19점 마필답게 여유 있는 조교, 직전 경주 보여줬던 뭐 변화적인 부분, 뭐 아직까지도 경주 경험이 뭐 2번밖에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의 변화는 뭐 세게 원정일도 보겠습니다. 7번 맛 보너스 2는 일단은 복승식 한 자리는 와줄 수 있는 마필로서 원정일도 뭐 인정을 하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후차권이에요. 후차권에서 지금 정도윤이가 안장을 하고 있는 6번 막 갈릴리오, 5번 막 동방불패 요 2마리가 팔립니다. 저는 이 인기도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혀 납득이 가지가 않고 전혀 수긍이 안 됩니다. 자, 6번 막 갈릴리오가 뭐가 있다고 팔리는 건지 감량 4kg? 뭐 언제는 감량 없었습니까? 52kg 달고도 꼴찌로 왔는데 5번만 동방대로예요. 최근에 착순권인데 이거 인기만 팔리고 부러지고 자, 이번에 최시대로 안장이 교체가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팔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메인 승부를 잡은 거는 7번만 보너스는 그렇다 치자. 6번만 갈릴리오, 5번만 동방불패는 자력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이길 수 있는 2놈이 출전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6번, 5번 요런 마필들은 원정일의 배팅권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팔리든지 간에 7번 보너스 2에 노리고 있는 2마리의 마필, 거기에 중배당까지 안고 있는 1마리의 마필까지 뭐 제가 뭐 평일 텍스트에다가 조금은 오픈을 해드렸어요. 자, 그것만 참고하셔도 7경주는 아마 각이 모이실 겁니다. 7번만 보너스에 붙일 2방의 막관, 거기에 중배당까지 엮어드리는 메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원정일이가 피를 토했습니다. 내 거 들어라. 맞춰주겠다. 맞춰줄 뿐 아니라 한구라까지 해주겠다. 이겁니다. 7경주 7번만 보너스 2
박 소장한테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럴게. 뭐예요 이거 말 이름? 보너스 2. 틀리잖아요. 뭘지. 보호로 가네요. 예. 보너스. 우리는 보호로 가는. 우리는 이제 뽀로 가는데 아무튼 보너스든 보너스든 반장하겠네. 자, 7번 마 보너스 2를 넣고 5번 6번은 너나 사라. 다른 쪽에 제대로 된 한 구라짜리 준비했다 이겁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경 줍니다. 1600에 4등급이고요. 모두 10마리가 출전하는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했습니다. 자, 금요일마 방송 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요즘 뭐 메인이 심심찮게 쏠쏠찮게 적중으로 나와주고 있는 박 소장이 자신있게 준비한 부산 금요일마 8경주 그 승부의 이유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인기 1위가 아무래도 10번 하이퍼루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이퍼루프. 이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는 전적 자체가 좋죠. 일단 3연승을 달리고 있다라는 거. 데뷔하고 나서 아직 한 번도 안 깨졌을 뿐만 아니라 2등도 없이 1등만 연달아 하고 있는 마필이다. 이 액면 때문이라도 무조건 각 예상지들마다 요거를 뒤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앞에 잡아놓고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인기도가 사전 인기도가 그대로 현장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비슷하죠. 하이퍼루프가 인기 1위가 그대로 이어질 것은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좋아요. 흠 맞는 것도 조금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외곽이 낮고 외곽이 필요한데 딸랑 10마리 뛰는 가운데 10번이니까 뭐 그렇게 불리한 외곽도 아니고 전기도 좋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3연승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내용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그게 센 말을 이긴 적이 없고 센 말을 만난 적도 없고 또 이렇게 대단한 어떤 뭐 포텐이라고 그러죠. 그 잠재력을 같이 보여주면서 3연승을 구간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에서 한 5, 6마치는 크게 멀린다든지 애들 손목 비틀듯이 이번 경주 나름대로 3번, 4번, 9번 이런 도전 마필들을 완전히 갖고 놀아버리는 그 정도 모습을 보인다면 아 세구나 인정이 되겠지만 직전 경주까지 보여주는 그 3연승 내용만 갖고는 저는 쌍대가리는 아니고 복승식 축도 굳이 꼭 인정을 해야 된다. 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10번만 하이퍼루프가 들어오면 정확하게 그냥 본전만 하는 것으로 아예 배팅각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 뭐 택도 아닌 마필이 갑자기 수직적으로 입성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경주입니다. 팔리는 구도 안에서 나오는데 10번을 젖혀내고 박 소장이 자신감 있게 축으로 세웠을 만큼 기대감이 더 높은 마필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또 배당도 그렇게 조합이 좋습니다. 역시 좋은 배당으로 메인 경주답게 메인 승부답게 짭짤한 배당으로 원틀 승부 한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이퍼루프를 좀 덜 보자라는 설명이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그만큼 좀 길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8경주 방송 메인입니다. 함께 하셔서 하이퍼루프 말고 다른 쪽에 항구라가 있다 확인해 주시고 정확하게 또 아울러서 항구라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구경주입니다. 1800의 혼합 3등급 경주입니다. 모두 9마리고요. 여기는 이제 임승진이가 준비를 했습니다. 금요일만 방송 준 메인 승부로 준비했는데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원정일의 포인트 간단하게 듣습니다. 네, 뭐 게이트 잘 잡고 나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앞선 가는 마필들이 그렇게 탄탄한 걸음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경주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는데, 자 1번마 블랙사파이어 선입권 전력이 뭐 충분하고요. 직전 경주 프라이빗 댄서 브라하 뭐 이런 마필들 만나면서 4마신사 3착인데 이번에 뭐 조인권이 안장이고 게이트 잘 받았고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선 가는 마필들이 뭐 선행을 좀 노리고 나오는 마필들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뭐 선입권에서 최적 전개 1번마 블랙 사파이어가 뭐 밀리지 않는 그러한 걸음을 보일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장. 저 역시 이번 구경주는 좀 단순한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만 블랙 사파이어를 뒤로 돌려가면서까지 뭐 말씀을 드릴 게 없어서 저는 블랙 사파이어를 대가리 놓고 후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서 찍어 먹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블랙 네. 사파이어 동감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양쪽에 두 분 다 블랙 사파이어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트리플 라인의 전형제 말하고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혈통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 2016년도 연도 대표 말했던 트리플 라인 19조 말의 전형제 말이고 또 19조에 있었어요. 작년 7월까지만 해도 19조에서 활약을 하다가 올해 2월 달부터 이제 8조로 넘어오면서 8조 소속으로 뛰고 있습니다. 괜찮죠. 지난 3월 달에도 혼합 4군 고별전에서 실질적으로 우승을 했으나 막판에 살짝 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2차로 강착이 돼버렸고 또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나온 지난 4월 14일 승군전에 1800임에도 불구하고 접전의 기량을 보였고 좋습니다. 그래서 임승진 역시도 좋다고 봐요. 근데 문제 딱 하나, 얘가 안쪽으로 박히면은 항상 기대만 못한 성적을 냈던 기억이 확 떠올라요. 과연 조인권이가 이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말에 했던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타줄까라는 그 일말에 좀 불안감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승진 역시도 센 말로 보고 사실상 뭐 충마로도 인정을 하지만 저는 이제 얘가 빠지는 그림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한 그 그림까지도 그려놓고 있는데 이번에 꼭 봐야 될 노림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교가 그러니까 주로에 나오면 속보로 몸을 풀고 그 다음에 차츰 조교 강도를 올려서 조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조교의 정석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나오면은 물고 튀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 운동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능력 발휘가 안 됐단 말이 지난번부터 그게 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말고 다음에 등짝 바뀌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등짝 받고 나왔고 말도 이제 조교가 제대로 되면서 정말 끝장입니다. 뭐 갖고 있는 기량이 뭐 크진 않아서 뭐 끝장이라고 해봐야 거기서 거기지만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보여줄 타이밍이라는 데에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그 말에 배당까지 있어요. 무조건 승부로 봐버려야죠.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번 블랙 사파이어가 좋지만 제 생각으로는 더 좋은 말, 당연히 배당까지 안고 있는 말이 여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마피를 갖고 그놈을 갖고 돈을 좀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임승진이가 준비한 금요일마 방송 준메인의 포인트입니다. 함께 하셔서 짭짤한 안구라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고요 2000m입니다. 2등급 경주인데 7마리 아주 단촐하게 2000m라면 한 바퀴를 뺑 도는데 말 몇 마리 그냥 지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뛰는 그 그림이 참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참 썰렁할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자, 박수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제 2등급에서 또 자기 타임도 있고 뭐 특별히 지금 부진에 빠져 있는 마필 없이 뭐 잘만 뛰면은 내가 우승할 수 있고 나도 2착 가능하다 뭐 이런 애들끼리 모아놨을 때는 레이스 잘 안 빨라지더라고요. 서로 좀씩 알다 보니까 승부 이제 4코너 전후로 해서 타이밍과 또 집중력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기수들이 좀 조심스럽게 타는, 조심스럽다기보다 좀 느긋하게 레이스를 펼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7번마 미라클 이지가 그런 전개는 딱 좋습니다. 미라클 이지는 글쎄요 1등급에 올라가서도 뭐 얼마나 뛰어줄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미래가 밝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2등급에서는 조금 센 편성에서도 조건만 맞으면은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개하고 또 얼마나 빠르게 스퍼트할 수 있느냐가 그게 관건이다. 이 입상의 조건이다라고 보는데 7마리 뛰는 편성이기 때문에 스퍼트 타이밍을 최시대 기수가 놓칠 일이 없고 전개도 뭐 너무 빠듯합니다. 그래서 7번 미라클 이지 인기 1위가 될 것 같지만은 뭐 배당 없으면 전 쌍승씨까지 조금 더 추가해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원정. 네, 뭐 역시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만 압축 구도가 아닐까 좀 판단을 하는데 미라클 이지의 뭐라 그럴까요? 이 경쟁 상대 라이벌 구도? 세 번의 경주 미라클 이지랑 3번 뛰었습니다. 5번마 퓨리어스 파크인데
편성 잘 만났어요. 단촐한 편성이고 앞선 가는 마필들이 없고 2000m입니다. 뭐 안쪽 1번마 뿌듯이 있기는 합니다만 뭐 승급전에 있는 마필들보다는 현 군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경쟁력 있고 뭐 부담 중량 직전 경주 57km 이겨내 봤고 뭐 팔리는 마필 7번마 미라클이지랑 이제 네 번째 붙어봅니다. 이번에는 또 한번 앞선에서 경주를 전개를 할 텐데 뭐 직전 경주 10번 게이트에서 5번 게이트로 내려왔다라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상대 마들이 전력상 조금 한 수 아래 마필들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7번마 미라클이지도 좋지만은 5번마 퓨리어스 파크도 이번 경주는 뭐 밀리지 않은 고란 걸음을 보여줄 거라고 예언하겠습니다. 퓨리어스 파크 원정일이의 관심마였고 임승진이는 일단 7번마 미라클 리지를 우선 보는 가운데 15조에서 동반 출전한 2번마 겨울왕국이요. 최근에 출전 주기가 계속해서 빨랐습니다. 계속해서 막 2주 만에 막 갖다 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되려 2달 터울로 충분히 좀 쉬어졌다고 그럴까요? 자, 그러면서 말을 다시 좀 만들고 나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체구가 워낙에 작아서 여기 지금 2000m라는 경주 거리가 얘한테는 사실 좋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상황보다는 2주 만에 막 갖다 썼던 그 상황보다는 분명히 체력적으로 보강이 좀 됐고 준비도 좀 탄탄하게 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15조 안우성에 대해서 한 진마리까지도 뭐 욕심을 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언급되지 않은 말 중에 1번마 뿌듯도 비록 승군전이긴 하지만 최근에 걸음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데다가 또 감량까지 있지 않습니까? 무시는 못할 조건이다 라고까지는 짚어드리면서 10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5월 12일 금요전마 전복주 시즌4 마무리했습니다. 좋은 내용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들은 남는 시간 더욱더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해서 여러분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